어지러워도 참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오히려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건 몸에 안 좋고 게으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단 사흘만이라도 꼭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71살이신 정옥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며 자식들을 키워 오신 분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붙일 틈도 없이 움직이며 사셨던 분이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 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부지런함의 표본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본인 역시 그 성실함을 인생의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겠거니 기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이것저것 사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내가 괜히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만 보면 특별히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느끼는 고통은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뇌가 차지하는 무게는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는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약 20%를 혼자서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최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들은 즉각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대규모 혈액 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유화장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몸은 아주 정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장에 충분한 피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피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내가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 때문에 어지러움을 참고 계속 움직이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후 뇌혈류 저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가 좀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옥순 어르신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식후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뇌를 살리는 매뉴얼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민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은 더 젊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와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현명한 배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소화를 돕겠다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정도 몸을 편안하게 눕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처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늘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 맨 꼭대기층 10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에 있는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큰 압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머리끝까지 밀어 올리는 일은 심장에게 굉장히 버겁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식사 직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일종의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위와 소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속에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소화가 최우선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피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장으로 최대한 몰아주자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혈액을 빼앗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원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려 보내기 힘든데 이 장에서 피를 몽땅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긴 것 같은 가뭄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 그리고 식후 뇌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들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한 경우 정옥순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하에 있던 펌프가 더 이상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거의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장은 힘겹게 위로 밀어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옆으로 물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적은 힘으로도 뇌로 혈액이 훨씬 쉽게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마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쏟아지듯 뇌세포들이 신선한 산소를 다시 마시며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 역시 이 설명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게으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을까봐 어지러워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뇌를 서서히 말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식사 후 딱 20분만이라도 몸을 비스듬히 눕혀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평소 이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체를 살짝 올리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려 보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은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후 20분 눕는 것은 결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하고 현명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기억력과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왜 필요한 행동인지 차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밥만 먹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축 처진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정말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후 눕기가 당장 꺼야 할 불을 끄는 응급처치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망가진 몸의 중심을 바로잡고 내려가는 혈액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과 평소 앉아있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그대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잠을 잘 때 두 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려둔 채 주무시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웃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혈액을 충분히 모아 다시 뇌로 힘있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슴 주변의 근육은 점점 굳어지고 횡각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팔을 몸 아래로 내린 채 잠을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굵은 점맥들이 눌리게 됩니다. 결국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좁아지는 셈입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큰 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오면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혈액을 모아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에 부담이 가고 팔이 저리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해서 자꾸 자다 보면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안개 거친 것처럼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 만에 보시면 이 변화를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바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앉아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말고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 자세야말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누르고 뇌를 굶주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눕는 순간 허리는 굽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목은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거북목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이자 생명과도 같은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바로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고속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경은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밥을 먹어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릴 때 자율신경은 즉각 반응의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 식후에 혈압이 뚝 떨어지고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으셨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지내셨고 쉬는 시간에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 오랜 습관들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서서히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안쪽 끝까지 밀어 넣으시라고, 허리를 등받이에 바짝 붙여야 골반이 바로 서고, 골반이 서야 목도 제자리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내로 가는 고속도로가 다시 뚫리고 자율신경도 살아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깊이 밀어넣고 앉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꼿꼿해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적응했고 놀랍게도 오랫동안 괴롭히던 만성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를 깊이 밀어넣는 이 두 가지 습관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되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던 문제나 늘 달고 살던 만성 피로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생활표가 아닙니다. 망가진 자율신경을 하나하나 복구하고 뇌에 다시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회복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직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천천히 반복하십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준비 운동인 셈입니다. 이렇게 단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예전보다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어르신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부터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상체를 약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악하신 편이라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 봐 이 각도를 특히 신경 써서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뇌에 피가 차오르는 느낌을 가만히 느끼며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짧은 시간이 어르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20분이 지나고 나면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몸이 가뿐해져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1cm의 기적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시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넣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늘 숙여져 있던 목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목이 바로 서자 눌려있던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어김없이 20분간의 수평 휴식을 취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일부러 멀리 치워 두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이나 막을 수 있다는 제 설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손을 가슴 위에 편안히 얹은 만세 숙면 자세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따나흘을 보내신 뒤 제가 다시 어르신을 뵈었을 때 얼굴빛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맑고 환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에 쉬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식후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채웠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누워있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퀴즈를 풀거나 책을 읽는 것도 훌륭한 두뇌 활동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야 하실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나요? 소화도 안 되지 않나요? 라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을 보입니다. 하지만 식후 20분 동안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사용도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드시지는 말아야 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위산 역류가 심한데 그래도 누워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는 위산이 물리적으로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 뇌로 가는 혈류를 확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은 베개에 관한 것입니다. 베개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서 자율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뇌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 뒤는 탄탄하게 받쳐주되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형태의 베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어디까지나 뇌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뇌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사실 엄청난 비법도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단 3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수의 사람이 되셔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더 깊이, 더 즐겁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나 숫자 1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고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세요 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버텨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정옥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하루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아니 쉬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의 전략적인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충전된 뇌를 가지고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해야 하는 그런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하루 24시간 중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말 뒤에 숨어 삶의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는 가벼운 기지개 한 번,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보내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실천의 씨앗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